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친절한 그 소개 말씀, 그리고 또 스마트 플래닛, 그리고 IOD,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올바른 정보를 올바른 곳에서 갖고 모든 활동을 더 잘하는 것,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시키고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인데 왜 새롭게 이 화두를 가지고 IBM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궁금하실 것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가질 것이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를 한다.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정보 전략을 우리 회사는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회사, 우리의 조직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냐 아니면 그냥 정보 프로젝트만 추진하는 것이냐 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일즈, 운영, 재무관리, 유통, 부품 조달 등등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업 활동 능력을 정보를 바탕으로 향상시키고 있느냐, 올바른 곳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느냐, 정보 전략 또는 정보 아젠다를 갖고 세계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느냐, 또한 우리의 그 기업 활동 자체도 더 우수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5년 동안 저희 IBM은 정보 아젠다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정보 아젠다에는 아주 중요한 그 기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people 및 process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전략을 조직이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보 기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전략적인 자산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죠. 인적 자원도 또한 중요한 조직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큰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가 5배 이상으로 그 부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느냐, 또는 클레임 처리를 2배로 더 향상시키느냐, 또는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느냐, 또는 그 치료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함으로 인해서 90% 진료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 때는 정보가 전략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IBM이 기술과 프로세스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러한 정보 아젠다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실시간의 예측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IBM은 막대한 투자를 이 영역에 했습니다. 자,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저희 IBM이 그 정보 아젠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성공을 도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IBM은 35,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그 고객들의 정보 아젠다 구축을 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보 아젠다를 위한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보 전략을
올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BM만도 이 영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뭐 벤더들, 다른 그 벤더들을 보면은 다른 분야의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쪽에 투자를 하죠. 애플리케이션도 중요한 투자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해야 되죠. 하지만 저희 IBM은 정보 아젠다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0,000개의 새로운 고객을 이 정보 아젠다를 통해서 또 신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뒤에 주요 그 고객사에서 오셔서 어떤 정보 아젠다 여정을 저희 IBM과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IBM의 비즈니스 파트너 2,000개 이상의 지와 함께 정보 아젠다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계측화가 되어 있는 그 송배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송배전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느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 시스템의 그 기기화를 통해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새로운 가치를 줄 수가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또한 그 개인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보건 의료 정보를 높여서 진료 효율을 높이고 진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느냐? 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BM은 바로 스마터 플래닛 정보 아젠다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이러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뭐 은행이든 또는 유통업이든 공업 부분이든 통신사든 정부기관이든 간에 코스트 절감을 생각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보를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시기에 갖고만 있다라고 하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냥 짐작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죠. 기업이 데이터는 많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IBM은 고객을 도와 정보 아젠다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 아젠다 창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동화를 했고 ERP 시스템을 만들고 뭐 콜센터 시스템, 그 HR, CRM, 클레임 처리, BSOS 통합 등등 그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은 가치를 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IBM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을 최적화시키는 것만 가지고 인적 자원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그 HR을 자동화하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최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콜센터라고 하면은 그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CRM 시스템이 주는 정보를 그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여러 소스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고 최적화시키기 전에는 고객의 수익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적인 정보 프로젝트를 단편적으로 창출하고 구축하는 대신에 이제는 정보 아젠다를 구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그 4가지 분야에서 리스크 및 그 규정 준수를 하던 콜센터와 같은 경우처럼 그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경우든 또는 파트너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든 또는 혁신적인 그 상품을 그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든 꼭 뭐 물리적인 제품뿐 아니라 은행의 상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또는 뭐 26개의 그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파나소닉의 경우처럼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 아젠다를 가졌을 때에는 모든 그 조직 내에 있는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수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50%, 60%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I 시스템이다, 마스터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다 갖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정보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매니저들의 59%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42%의 관리자들은 그 정보를 틀린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야지만 그리고 최적화해야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LG전자의 김태극 님을 모시고 LG전자에서는 어떻게 이 비저너리로서 정보를 여러 다양한 환경 내에서 최적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를 관장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김태극 님을 모시고 그 LG전자의 그 사례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앞 시간에 우리 미스터 고얄께서 굉장히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게 큰 이야기는 아니고 LG전자가 IBM의 이런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 테크놀로지와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경영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라도 혹시 LG전자가 어떻게 IBM의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 서비스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런 혁신을 이루었는지 하는 게 좀 궁금하시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IB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의 글로벌 프레젠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하게 현재 시점에서 84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3천 명의 조급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지난해 2008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연말에 조직 개편이 돼서 조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LG전자 밑에 4개 컴퍼니가 있습니다.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컴퍼니.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조리기기, 이런 걸 생산하고 판매하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컴퍼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쓰시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저희 휴대폰하고 PC를 생산하는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컴퍼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사용들 하시는 평판 TV, LCD나 PDP TV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생산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컴퍼니가 있고 그다음에 홈 시어터나 오디오, 비디오, DVD 이런 DVD 플레이어 이런 거를 생산하는 디지털 미디어 컴퍼니 해서 이렇게 4개의 컴퍼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한 22개, CIS 지역에 8개, 중국에 17개, 노스 아메리카에 9개, 그 다음에 중남미에 8개, 아시아에 10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10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한 80개가 넘는 법인들이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측면이나 인포메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 80개가 넘는 법인을 이제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80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이제 판매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0개 정도가 이제 생산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한 50개 정도 되는 판매법인에서 오는 디맨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30개 되는 생산법인에서 서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 디맨드하고 서플라이를 매핑하는 이런 글로벌하게 통합된 서플라이 체인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하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챌린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주 후에
영국에서 어떤 LCD TV의 디맨드가 한 뭐 10,000대가 있는데 그 10,000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생산법인이 인도네시아하고 저희 한국의 2개 공장에서 그 모델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럼 과연 4주 뒤에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뭐 생산 캐파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자재 어베일러빌러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뭐 인도네시아에서 6,000대, 한국에서 4,000대 이렇게 보내는 게 글로벌하게 옵티말인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3,000대를 보내고 한국에서도 5,000대밖에 못 보내서 2,000대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현재 상황인 건지 뭐 이런 그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매핑하는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한테 그 키 챌린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그 경영 정보의 비저빌러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재고가 과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재고라 하는 것은 생산법인에도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인트랜짓 중인 재고도 있고 또 판매법인에도 재고가 있고 뭐 이런 글로벌한 재고를 저희가 이제 과거 같으면 각 법인의 시스템들로부터 다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그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도 해야 되고 래피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어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재고뿐만 아니라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글로벌하게 매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 그 같은 모델을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유럽 같으면 거의 동일한 모델이 이제 영국에도 판매가 되고 독일에도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델을 영국 법인하고 독일 법인이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생산 법인에서 부르는 이름이 또 다릅니다. 생산 모델이 다르고 영업 모델이 또 다르고 영업 모델도 법인마다 또 이름이 달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그러면 이 어떤 특정 모델의 이 레비뉴를 그 지금까지 현재 뭐 레비뉴를 이렇게 취합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비저빌러티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글로벌하게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이런 게 또 굉장히 큰 챌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80개 넘는 법인들이 다 각자의 ERP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ERP 인스턴스가 뭐 글로벌하게 한 70여 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각자 법인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 달랐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 ERP를 글로벌하게 쓰고 있는데 같은 오라클 ERP를 쓰지만 각 개별 법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 달랐다는 겁니다. 인스턴스가 달랐다는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하나가 있어서 이걸 해외에 전파를 하려고 해도 이게 표준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준 정보 자체가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국하고 독일이 모델명을 서로 다르게 부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하게 뭐 ERP라든가 PLM 시스템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기간 시스템들을 또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하게 인벤토리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개별 엔터티 단에서의 그 인벤토리 컨트롤을 하다 보면 그 인벤토리가 불필요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통합 디스트리뷰션 센터 같은 걸 하나 두고 그 통합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이제 그 각 법인의 디맨드에 다 대응하는 뭐 이런 그 또 비즈니스 니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이텍 인더스트리, 저희 같은 하이텍 인더스트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프라이스 컴피티션이 뭐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 주기가 그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LCD TV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55인치 LCD TV가 2004년도인가 저희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한 1,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소나타 한 대 값이었는데 지금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 평판 TV는 1년에 50% 정도 이렇게 프라이스 리덕션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챌린지를 우리가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결국은 인포메이션 단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비즈니스 챌린지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앞에서 뭐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저희가 피니시 굿, 모델이라고 하는 피니시 굿에 대한 이런 그 마스터 데이터 정보들이 표준화되어서 통합되어서 관리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챌린지에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파트 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커스터머 마스터, 뭐 서플라이어 마스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IBM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희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IBM이 저희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PC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저희가 PC를 OEM으로 생산도 해드리기도 했고 DVD-롬도 저희가 뭐 서플라이를 해드리기도 했고 근데 저희가 보면은요 IBM의 글로벌 레비뉴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이게 각 법인마다 IBM이라는 커스터머가 부르는 코드가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묶어주는 그 상위 개념의 IBM 글로벌 뭐 이런 그 콘솔리데이션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두고 이런 커스터머나 서플라이어에 대한 정보도 통합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인포메이션 챌린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 이 MDM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MDM이 주 목적은 아니었고 원래 목적은 글로벌하게 저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위 ERP라든가 PLM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마스터 데이터가 통합이 1차적으로 다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저희의 파트 마스터를 통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한 160만 개 정도의 그 파트 마스터에 전사적으로 글로벌하게 쓰는 아이템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IBM의 웹스피어 프로덕트 센터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파트 마스터를 통합을 해서 현재는 한 50만 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동일한 파트를 쓰는데 이게 사업부마다 디비전마다 네이밍 룰이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저항인데 동일한 스펙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고 각자 알아서 구매를 하고 이제 하던 것들을 저희가 다 표준화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0만 개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나 서플라이어, 커스터머 마스터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저희들이 다 표준화를 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기반 하에 저희들이 2006년부터 글로벌 ERP,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70여 개 정도 되는 그 ERP 인스턴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84개 법인 중에 이제 24개 법인이 글로벌 ERP 시스템을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다 접속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 80여 개 법인이 이제 한국의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다 쓰는 이제 이런 저희가 목표로 현재 ERP 통합이 진행 중에 있고요. ERP 외에도 PLM 시스템이라든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도 글로벌하게 저희가 통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에 ERP나 PDM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표준화돼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도 굉장히 이제 쉬워졌습니다. 동일한 ERP에서만 데이터를 추출해 오면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쉽게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ERP하고 같이 해서 또 IBM의 DB2를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일정은 이제 ERP 일정하고 같이 ERP가 글로벌 ERP로 들어오는 법인들, 한국 본사, 오스트레일리아가 작년 1월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으로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UK나 저머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올 1월에 또 17개 법인, 유럽의 4개, CIS 지역의 4개, 캐나다 뭐 해가지고 법인 수로는 17개 법인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저희 LG전자는 글로벌하게 ERP 시스템이나 PLM 시스템, 그리고 그 한 단계 위에 이제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그 엔터프라이즈 와이드로 다 통합을 하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기반이 됐던 마스터 데이터는 2005년부터 통합을 이제 IBM의 IoD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시면 뭐 이제 저희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컴퍼니별로 다 별도의 ERP가 따로 있었고, GCMS라고 하는 글로벌 코드 마스터라고 하는 저희가 인하우스로 개발한 그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기는 했는데, 그 거기서 각각의 ERP로 기본 정보들을 다 이렇게 인헤릿해서 기본적인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은 가져갔지만, 각각의 ERP 안에서 저 또 마스터 데이터가 메인테넌스가 그 자체적으로 또 될 수가 있었고, 또 컴퍼니 간에 그 동일한 부품을 놓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GCMS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파트가 관리가 됐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던 거를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처럼 MDM이라고 하는 글로벌하게 하나의 마스터 데이터 안에 모든 파트와 모델과 커스터머와 서플라이가 다 통합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글로벌 ERP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위에 글로벌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유저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현재 그 비즈니스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으로, 아직 완성이 된 거는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저희가 그 전환을 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있는 그런 그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만 개 정도 되는 파트에서 50만 개로 그 파트 수를 줄임으로써, 단순히 그거는 시스템적으로만 줄인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었던 거는 부품의 그 표준화, 그러니까 그 스펙에 대한 표준을 저희가 MDM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부품 분류 체계 같은 것들을 다 새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하나의 파트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품의 그 분류 체계를 쫙 서치를 해보면 기존에 이미 다른 사업부에 적용된 게 있더라라고 하면 그 부품을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그 파트에 대한 그 리유저빌리티를 굉장히 높임으로써 실제 그 표준화도 이루고 파트 수도 줄이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렇게 통합이 되고 일관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도 훨씬 높아졌고, 또 저런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시스템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글로벌하게 다 묶이면서 또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고, 결국 이제 그런 훨씬 그 인텔리전트한, 그래서 IBM에서 그 미스터 고얄 씨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스마터 플래닛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터 엔터프라이즈로 현재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뭐 마케팅이나 뭐 CRM, 인벤토리 컨트롤, 코스트 이노베이션, 뭐 프로덕티비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효과를 이루어냈다 하는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2005년부터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슬로건을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들과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다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 그 제일 밑단에는 그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ERP가 통합이 되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었고, 근데 현재는 뭐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인포메이션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관리가 그 표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또 사업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 클린징이라든가 뭐 이런 그 또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표준을 셋업하고 계속 진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그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포메이션 퀄리티가 또 앞으로의 그 화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DQM 영역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 스마트한 스마터 LGE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그 경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영 혁신이 결국은 또 이런 그 IT의 혁신, 인포메이션의 혁신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제 경영 혁신이 되겠지만, 이러한 그 IT의 혁신이 사실은 그 사업 환경이 바뀌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제품이 계속 컨버지가 돼서 이게 PC인지 이게 아니면 전화기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 사업 환경이 바뀌어가고 또 제품이 바뀌어가고 뭐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뭐 long journey for information innov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인포메이션 이노베이션은 그 long journey가 아니고 never ending journey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좀 자세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IB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단순히 기술만 도입을 해서 뭐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환경을 LG전자가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정보 환경을 만들어서 부품에 대해서 또 여러 지역에 걸쳐서 또 마케팅이나 여러 다양한 기능 부서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people, 프로세스, 기술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정보 전략 및 정보 아젠다를 LG전자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정보 아젠다는 제조업체나 뭐 유통업체 같은 LG전자 같은 회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요. 여러 다양한 기업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corporate insurance 컴퍼니는 조그만 소규모의 보험회사입니다만 이들은 고객 관리 그리고 고객 로열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만족도가 완벽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정보, 보험료에 대한 정보 등등 여러 다양한 정보를 사용해서 보다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고 로열한 고객을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소기업입니다만 정보를 활용한 것이죠. 정보 전략을 갖고 6개월 동안에 단기적인 ROI도 가져갔습니다만 긴 여정을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 여정을 밟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KT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50개 이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갖고 와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비정형 정보까지도 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형 데이터였었습니다만은 비정형 데이터, 문서 중심의 시스템들까지도 통합해서 보다 클렌징을 잘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는 클렌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보다 더 정보를 활용해서 우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계약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략 또는 정보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people,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가치를 도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 전략이 단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BI, 데이터 웨어하우징 프로젝트 등등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만 people, 프로세스, 기술을 통해서 전략자산으로 정보를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는 성공이었습니다만 CRO가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서 뭐 BI라든지 등등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 기반의 엔터프라이즈도 못 되는 것이고 유연성도 갖게 못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금융 서비스 기업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이상의 시스템에 레코드가 들어가 있고 또 데이터들이 30배나 중복되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레딧 시스템, 계정계 시스템 등을 여러 개로 가져갔고 또 여러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시스템도 많았고 콜센터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스템을 가지고 뭐 애널리틱스들을 더 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애플리케이션과 무관하게 정보 아젠다를 가지고 전략 자산으로 정보를 가져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LG전자의 경우처럼 people, process,
기술,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피플을 사용을 해서 정보 아젠다를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ROI를 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더 큰 ROI와 혜택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80%의 정보가 그 양식서나 그 문서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을 또 이 회사는 파악을 하고, 비정형 데이터도 정보 전략의 하나로서 정형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저희 IBM과 함께 이를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고, 애널리틱스를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콜센터의 역량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예, 아니다 하는 대답을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멀티 채널을 통해서 신상품도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여정을 밟아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 또 매출도 증대를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단일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보 아젠다를 통해서 이런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또한 그 기술 또는 그 정보 인프라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보정시켜 나가서 정보 인프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의 경우, 또 다른 그 고객의 경우도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정의를 하고 가버넌스를 프로세스와 피플 정보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아키텍처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가 오는데 이것이 엔드 시스템으로 직접 보내지게 되면은 혼란스러운 상황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콘텐츠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저희 IBM 시스템 또는 non IBM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다 이를 통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표준화된 레이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방법론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정보 아젠다를 구축하지는 않죠. 통신사의 경우에는 고객 이탈이라든지 또는 처음 전화 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는 리스크라든지 멀티 채널을 잘 지원하는 것이 유통업계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정부다라고 하면은 대시민 서비스를 잘해서 시민에 대한 단일한 비율을 정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각 산업별로 로드맵, 가이드, 방법론, ROI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인게이지 모델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산업별로 어떻게 신속하게 ROI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산업별로 수백 개의 고객을 지원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가이드, 워크숍, 방법론 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만 가지고는 아니고 방법론을 통해서 가속화된 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 저희 IBM은 막대한 투자를 이 정보 아젠다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브리드 능력을 갖게 되었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I나 데이터 퀄리티,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고객 데이터 통합, 인포메이션 액세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다 저희가 리더 쿼드런트의 평가를 가트너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오금에 따르면 IBM은 지난 3년 동안 의도적으로 아주 열심히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서 측면에서 능력을 갖춰서 진정한 정보의 가치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IBM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 IBM이 이 영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할 때 저희는 정보 쪽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벤타나는 IBM이 2년 또는 그 이상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정보 관리,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IBM이 효과적으로, 혁신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IBM
IBM의 그 정보 아젠다 또는 정보 전략이 우리 IBM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시기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하고 또 뭐 코스트를 줄이고 뭐 여러 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통합하고 하지만은 최적화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합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 통합을 하고 최적화시켜서 실시간에 다이내믹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까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용과 그 코스트를 줄여야 되고 수익성을 늘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활동 영역에서 최적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BM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젠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면서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뭐 도와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뭐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마트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피플, 그 기술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각 산업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사의 관계에 맞춰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금씩 조절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를 통해서 신속한 ROI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 가치를 더 빨리 실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산업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 산업 고유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 자산으로 다뤄야 되고 또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또 진정한 가치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엄청난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IBM 고객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